배움을 즐기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물 위를 걷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마술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네, 진짜 문자 그대로 물 위를 걷는 거죠? 맞아요. 하얗게 부서지는 그 출렁이는 파도가 내 등 뒤에서 막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는데 바다 위에 떠 있는 판자 위에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걸어나가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약간 아찔하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땅 위를 걷듯이 무작정 발을 앞으로 확 뻗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그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곤두박질을 치게 됩니다. 아주 시원하게 빠지겠죠? 어휴,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저희 책상 위에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 두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푸른 바다 위에서 양팔을 되게 여유롭게 벌리고 롱보드 위를 막 사뿐사뿐 걷고 있는 서퍼들의 생생한 사진 6장이고요. 네, 진짜 그림 같은 사진들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마법 같은 장면의 비밀을 아주 상세하게 담은 말리포 바다 캠프의 롱보드 크로스 스텝 훈련 매뉴얼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한번 해체해보죠.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미션은 명확합니다. 겉보기엔 그저 우아하게 물 위를 산책하는 것 같은 저 움직임 이면에 도대체 어떤 물리적 법칙, 그리고 멘탈리티, 또 바다와의 교감이 숨어 있는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서핑 기술을 넘어서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우는 방식에 대한 통찰을 얻어볼까 하거든요. 그 사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 기묘한 이질감이 들어요. 이질감이요? 어떤 부분에서요? 배경의 파도는 막 거칠게 부서지고 있는데 서퍼들의 표정이나 자세는 너무 평온하거든요. 마치 일요일 아침에 거실 바닥을 걷는 것처럼요. 아, 맞아요. 특히 보드의 맨 앞부분, 그 노즈라고 하죠. 거기에 발을 딱 올리고 타는 모습은 중력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매력적인 부분은요. 우리가 이 훈련 프로그램의 텍스트를 물리적으로 분석해보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느끼는 이 걷는다는 인상이 철저한 착시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착시요? 그럼 걷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서퍼는 앞으로 걷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매뉴얼에 따르면 이 기술의 본질은 걷는 게 아니라 흐르는 것에 가깝거든요. 눈에 보이는 그 시각적 이미지랑 실제 몸이 수행해야 하는 물리적 감각 사이의 거대한 역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퍼즐입니다. 와, 걷는 게 아니라 흐르는 거다. 당장 눈을 감고 모래사장에 보드를 눕혀놓고 연습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평소에 우리가 걸음을 걷듯이 발을 뻗어서 체중을 앞으로 이동시키면 당연히 앞으로 나아가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육상 트레이닝인 1단계, 2단계 훈련을 보면 그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부터 아예 뜯어 고칩니다. 본능을 고친다고요? 네, 크로스 스텝의 핵심은 발을 앞으로 뻗는 게 아니라 중심 이동에 있다고 아주 단호하게 못을 박아두었거든요. 매뉴얼에 아예 앞으로 걷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어요. 앞으로 걷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평소에 땅 위에서 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발을 앞으로 뻗고 그 앞발에 체중을 싣고 뒷발로 땅을 강하게 밀어내잖아요. 그렇죠. 땅은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물 위에 떠 있는 보드에서 똑같이 하면 큰일 납니다. 발을 앞으로 뻗어서 체중을 확 실어버리면 보드의 앞부분이 푹 처박히면서 물에 빠지게 되죠. 이걸 펄빙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앞부분이 무게를 못 이기고 가라앉는 거군요. 네, 그래서 매뉴얼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술을 요구합니다. 상체를 살짝 뒤로 기대는 린백, 그리고 발을 강하게 찍지 않고 살며시 놓는 돈 스텝. 돈 스텝. 밟지 말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몸이 앞으로 가는 대신 보드를 내 몸 뒤쪽으로 밀어내는 스윕 더 보드입니다. 모래사장 위에서 연습할 때조차 보드를 밟는 느낌을 아예 제거해야 해요. 그 설명을 들으니까 직관적으로 러닝머신이 딱 떠오르네요. 아, 러닝머신이요? 네. 그렇다면 이건 러닝머신 위를 걷는 것과 비슷한 건가요? 내 몸 자체가 공간을 뚫고 전진하는 게 아니라 내 상체 중심은 제자리에 있고 발밑에 벨트, 즉 보드를 뒤로 밀어내는 원리인 거네요. 와, 그 비유가 진짜 이 메커니즘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완벽한 출발점입니다. 중심 이동의 관점에서는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그렇죠. 벨트를 뒤로 쓱쓱 보내는 거니까요. 여러분,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무작정 앞으로 돌진하려고만 했던 적 있으신가요? 빨리 가고 싶어서 상체를 막 앞으로 숙이고요. 마음이 앞서서 막 몸을 던지곤 하죠. 맞아요. 그런데 서핑에서는 그렇게 목표를 향해 앞으로 쏠리면 끝이라고 하네요. 참 아이러니하죠. 네. 자연은 인간의 조급함을 절대 봐주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러닝머신 비유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러닝머신과 서핑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 무대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파도라는 점입니다. 아, 기계가 알아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연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보드가 흐른다라는 감각은 자연의 힘을 거스르지 않고 온전히 그 통제권을 넘길 때 완성됩니다. 아까 말한 린백 자세도 방어가 아니라 파도가 밀어주는 추진력을 온전히 받기 위한 아주 능동적인 물리학적 각도인 거죠. 파도를 받아내는 최적의 각도. 진짜 멋진 말이네요. 자, 그럼 모래사장 위에서 육상 트레이닝 원리를 몸에 완벽히 익혔다고 쳐보죠. 그럼 이제 바다로 나갈 차례인데 바다에 들어가면 바로 그 우아한 크로스 스텝이 가능한가요? 아유, 절대 아닙니다. 바다로 나가자마자 물을 엄청나게 드실 겁니다. 역시 그렇군요.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물 위에서 실패하는 걸까요? 매뉴얼의 3단계, 4단계 해상 훈련을 보면 그 이유가 명확히 나오더라고요. 바로 속도라는 아주 절대적인 동력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네, 물리학적으로 크로스 스텝은 불안정한 물 위에서 한 발을 들고 교차시키는 거라 극도로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두발 자전거 처음 배울 때 페달 밟아서 속도 붙기 전에는 막 흔들리잖아요. 맞아요. 자꾸 옆으로 넘어지려 하죠. 근데 가속도가 붙으면 손 놓고도 탈 만큼 안정되죠. 서핑보드도 똑같습니다. 매뉴얼에서 가장 중요한 4단계 훈련 목표를 보면 보드가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아예 경고를 해두었어요. 속도를 잃으면 무조건 실패한다는 거네요? 네, 100% 실패합니다. 부력을 잃고 가라앉거나 흔들리거든요. 그 속도라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뉴얼은 말리포 해수욕장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환경을 활용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파도면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말리포 해수욕장이 완만한 비치 브레이크 특성이 있어서 롱보드에 적합한 슬로우 웨이브가 온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바다 밑바닥 지형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산호초나 바위가 있는 곳은 파도가 갑자기 솟아올라 거칠게 부서집니다. 여유롭게 스텝 밟을 시간이 아예 없죠. 아,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파도 모형이 달라지는군요. 맞습니다. 반면 말리포처럼 고운 모래로 이루어진 해변은 바다 밑 모래 언덕이 아주 완만합니다. 그래서 파도가 서서히 힘을 잃며 길고 부드럽게 부서지죠. 서퍼들에게는 스텝을 밟을 넉넉한 시간을 주는 완벽한 캔버스가 되는 겁니다. 환경적 조건이 정말 중요하네요. 매뉴얼을 보면 심지어 허리 이하의 작은 파도에서 연습하라거나 초속 5m 이상의 북서풍이 불면 스텝 연습을 아예 금지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바람이 너무 불면 보드가 엉뚱한 곳으로 밀리니까 동력 확보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포인트는요. 보통 파도를 딱 잡자마자 보드 위에 일어서서 바로 스텝을 밟아야 앞으로 다다닥 걸어가면서 멋있게 탈 수 있지 않나요? 파도 초반에 해야 화려해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매뉴얼의 지침을 보면 파도 초반에 움직이면 절대 안 된다고 X표까지 쳐져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언제 움직여야 하나요? 타이밍이 생명인데 반드시 파도 중간에서 이동해야 합니다. 테이크오프 직후에는 내 몸이나 보드, 파도 모두가 극도로 불안정한 혼돈 상태거든요. 혼돈 상태요? 속도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안 된 거네요. 맞습니다. 매뉴얼은 파도를 정면으로 타지 말고 사선으로, 즉 사이드라인으로 타라고 지시합니다. 파도가 좌우로 열리는 결을 따라가야 보드 바닥으로 물이 일정하게 흐르면서 트림 상태에 도달하거든요. 아, 트림 상태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비행기가 순항고도에 오르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와, 정확한 비유입니다. 비행기 날개에 양력이 생기는 것처럼 파도의 물결이 보드를 살짝 띄워 올리는 양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때 흔들림 없는 극도의 안정 상태가 오는데 그걸 트림이라고 해요. 아하, 그 완벽한 속도와 안정이 확보된 이후에만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이걸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요. 속도 유지가 안 된 상태에서 조급하게 움직이는 건 무조건 실패로 이어집니다. 이건 우리 삶에서 기초 동력이 다져지기도 전에 너무 성급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는 사람들의 조급함과 정말 많이 닮아 있죠. 진짜 뼈 때리는 말씀이네요. 조급함이 실패를 부른다. 자, 그럼 속도를 만들고 트림 상태를 찾아서 스텝의 원리를 알았다고 쳐보죠.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안 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에이, 당연하죠. 엄청나게 넘어집니다. 그렇죠. 화이트워터 훈련 항목을 보면 완벽한 스텝은 없다. 넘어지면서 감각을 학습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실패가 필연적인 이 스포츠에서 서퍼들을 계속 보드 위에 오르게 하는 원동력이 도대체 뭘까요?
혼자 파도에 뒹굴면 멘탈이 바사삭 부서질 것 같은데요? 네, 혼자 하면 포기하기 쉽죠. 근데 바다에 나가면 파도를 기다리는 라인업 구역이 있거든요. 라인업 구역이요? 네, 거기서 누군가 종 라이딩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유라고 외치면서 엄청 응원해 줍니다. 매뉴얼에도 2명에서 4명씩 팀 훈련을 하라고 권장하고 있고요. 이건 개인 스포츠가 아니라 철저한 커뮤니티 스포츠입니다. 와, 성공보다 반복을 중요시하고 넘어지는 걸 되게 정상으로 여겨주는 분위기네요. 서로 유하고 외쳐주면 진짜 다시 일어날 힘이 나겠어요. 그렇죠. 실패를 통해 감각을 학습하는 과정을 다들 아니까요. 게다가 확장교육 요소를 보니까 단순히 파도 타는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훈련생들에게 개인 물병 사용을 권장하고 해변 정화 활동, 그 비치 클린을 필수 요소로 넣어뒀어요. 네, 서퍼는 바다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철학이 깔려 있는 거죠. 하는 여성 서퍼들의 스토리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사실 정보의 과잉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되게 완벽주의에 빠져서 한 번의 실패에도 좌절하기 쉽잖아요. 맞아요. 당장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심하니까요. 그런데 이 훈련 프로그램은 실패를 허용하는 환경, 그리고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가 성장에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바다가 오염되면 비치 브레이크 지형도 망가지고 결국 서핑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니까요. 결국 겉보기엔 제공된 사진 속 서퍼들이 넓은 바다에서 혼자 파도를 타는 되게 개인적인 스포츠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서로를 응원하는 끈끈한 커뮤니티가 있었네요. 네, 완벽한 연대의식이죠. 그리고 바다라는 환경 자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철학도 짙게 깔려 있었고요. 오늘 정말 크로스 스텝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파도의 흐름을 읽고 보드를 컨트롤하는 진짜 종합적인 예술을 배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매뉴얼을 보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배움을 즐기는 여러분, 이 묵직한 교훈을 일상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업무에서 복잡한 프로젝트를 맡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셨다면 무작정 앞으로 나아가려고 발을 쿵쿵 찍어 누르지 마세요. 조급해하면 무조건 펄빙, 즉 물에 빠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선 여러분만의 트림, 그 안정적인 속도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잔뜩 들어간 어깨에 힘을 좀 빼고 살짝 뒤로 기댄 채로 상황이 흐르도록 두는 건 어떨까요? 흐름에 기꺼이 통제권을 넘기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서핑보드 위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완벽한 방법이 역설적이게도 내 발 밑에 보드를 뒤로 보내는 것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억지로 한 발 앞으로 내딛기 위해 꽉 힘을 주고 있는 곳은 과연 어디인가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포인트네요. 오히려 그 힘을 탁 풀고 흐름에 몸을 맡겼을 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보드의 맨 앞부분, 그 진짜 노지는 어디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드럽고 여유로운 파도를 타는 하루 보내세요.